밑줄 친 그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료를 한번 살펴볼게요. 내가 비록 부덕하더라도 일국의 국모 노릇을 한 지 여러 해 되었다. 그는 선왕의 아들이니 나를 어미로 여기지 않을 수 없는데도 내 부모를 죽이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으며 나를 유폐하여 곤욕을 치르게 했다.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를 저버리고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조금 어려운 자료예요. 좀 낯설죠, 그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나는 그를 상당히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는 선왕의 아들이고 엄마로 여길 법도 한데 오히려 그렇지 않고 품속의 어린 자식을 빼앗아 죽였다라는 걸로 봐서 그의 동생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미로 여겨야 되는데 유폐하여, 그러니까 궁궐에서 쫓아내버린 거죠. 어디 그뿐인가? 중국이 우리나라를 다시 일으켜준 은혜, 이거를 제조지은이라고 얘기를 하죠. 임진왜란때 중국이 우리를 도와준 은혜를 가리킨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이후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속으로 다른 뜻을 품고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아, 이거는 오랑캐는 바로 이 당시에 새롭게 떠오르는 세력인 후금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내가 할 때 나는 바로 그렇죠. 선조의 계비인 인목대비고요. 여기 밑줄 친 그는 바로 광해군입니다. 네, 어려웠죠. 한번 광해군의 정책을 정리를 해볼게요. 광해군은 선조 다음의 왕이잖아요. 선조가 어떤 왕입니까? 임진왜란을 겪었던 왕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즉위했던 게 광해군이니까 전쟁을 겪은 직후에요. 가장 큰 이슈가 뭐냐면 임진왜란, 즉 전쟁의 뒷수습을 하는 게 광해군의 가장 큰 과제였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외로 따지고 보면은 명과 후금 사이에 어떻게 우리가 이 명과 후금 사이에 잘 균형을 유지할 것인가? 그게 이제 두 번째 이슈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때 광해군이 취한 정책은 중립 외교 정책이었죠. 자, 다시 한번 이런 큰 틀을 가지고 국내 상황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먼저 광해군은 양전 사업을 하고요. 호적을 정비를 합니다. 양전, 토지 조사 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금을 잘 걷기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호적 정비도 역시 세금을 잘 걷기 위한 그런 작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납과 관련해서 대동법을 처음 도입했던 왕이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는 현물로 이 공납을 걷지 않고 토지가 있는 사람에게 쌀이나 동전, 배 등으로 이제 걷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처음에 경기 지방에 한해서 시행이 되고요. 이게 이제 점점 전국으로 확산이 됩니다. 자, 중립외교와 관련해서는 여러분들 강옥립을 파견했다라는 거를 또 들어봤을 거예요. 명나라가 원래 중국의 주인이고 새롭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세력이 후금이었는데, 명나라가 후금을 치려고 해요. 그래서 이 광해군에게 야, 니네도 군대 좀 보내라. 이제 이렇게 이제 파병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광해군이 강옥립을 파견을 하죠. 그래서 명나라 쪽에서 싸우던 강옥립이 그런데 후금에게 그냥 낼름 그냥 항복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후금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사실 우리 조선은 후금이랑 원한이 없어요. 우리 좀 잘 봐주세요. 이렇게 이제 싸바싸바를 하게 됩니다. 네, 그의 중립외교의 한 가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자, 1번 한번 볼게요. 두 차례 사화를 일으켜 사림을 탄압하였다. 광해군이랑은 관련이 없고요. 연산군과 관련이 있겠습니다. 자, 2번 외척 간의 권력 다툼을 막지 못해 왕권 약화를 초래하였다. 이거는 이제 세도 정치 시기에 즉위했던 순조, 헌종, 철종이 해당이 되겠고요. 3번 양전을 비롯하여 전쟁의 뒷수습을 위한 정책 실시. 이게 바로 광해군의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4번 편당적인 인사관리로 환국이 일어나는 빌미를 제공한 왕은 숙종입니다. 5번 포수, 사수, 살수의 3수병으로 구성된 중앙군을 설치한 것은 바로 선조입니다. 훈련도감에서 이렇게 이제 훈련을 시켜서 중앙군을 이제 양성을 했었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려운 자료를 가지고 광해군의 정책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